신명나는 우리 역사 제91회는 세종대왕 훈민정음 창제 실상입니다. 우리는 지금 신명난 인류 최고 한박달 문명국사라는 책을 중심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앞에 책이 있는데요. 인류의 문명은 청천백일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밝은 해지요. 그 다음에 그 밝은 해에서 나오는 에너지로 밝은 땅, 박달, 그리고 그 밝은 땅에서 사람들이 깨달아서 깨달은 이, 그걸 밝은이라고 그러는데, 밝게 박달 밝은이 문명을 한마디로 한박달 문명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국사의 중심이고, 또 나아가서 인류 최고의 인류사의 중심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선천상국시대 대재난을 지나서 후천상생시대에 관해서 김탄호 스님께서는 동북간방인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 문명이 리드될 것이고 인류를 살려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경향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에 미국의 펜실바니아 대학에 조직돼 사회학과 교수인 샘 리차드 교수는 2018년에 우리나라의 BTS들이 노래하는 것을 보고 세계를 휩쓸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했고, 최근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리나라 문화가 그 공동체 사회 문화가 잘 돼 있고, 기후 위기 등에 잘 대처할 뿐 아니라 공동 규칙을 잘 지켜나가고, 또 지구적인 소프트웨어가 잘 발달되어가는 나라다, 그러면서 앞으로 인류를 구제할 나라는 대한민국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다, 이런 발표를 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공부를 할 결심을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며 한박달 문명 국사를 공부하면은 홍익인간 광화세계의 신선도, 한박달 문명을 잘 알게 될 것입니다. 홍익인간은 인간의 이상형이어서 깨달음을 얻고 인간을 넓고 크게 돕는 것이고, 광화세계는 세계의 이상형으로 광명으로 차 있으면서 어둠을 밝게 하는 그런 사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민족사 반만년의 어두움을 딛고 우리나라가 고래등살에 새우등이 터진다고 하다가 이제는 우리나라가 고래처럼 그렇게 성장하는 계기가 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강산도 빼어났다 배달의 나라 긴 역사 오랜 연통 지녀온 결에 거룩한 세종대왕 한글 표신이 새 세상 밝혀주는 해가 돋았네. 한글은 우리 자랑 문화의 터전 이 글로 이 나라의 힘을 기르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한글날 노래입니다. 앞으로 다가온 10월 9일 한글날은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반포하신 지 576돌이 되는 날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에는 지금 약 6천여 개의 언어가 있는데 언어학자들은 그 중에 제일 뛰어난 것이 한글, 훈민정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훈민정음, 한글은 세종대왕께서 창제하셨다고만 얘기했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제정되었다 이런 것이 아직 통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나름대로 탐구해서 확실한 근거를 제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 훈민정음이라는 정음, 바른 소리의 그 시초는 고조선인 단군조선 3세 고아륵 단군 때 삼랑 을보륵이 정음 38자를 제정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이것이 그 정음 가림토인데 이 가운데 28자 중에 요 글자만 없고 다 있습니다. 요 글자는 이렇게 돼 있는 건 있는데 요 히읗 하나만 없고 나머지는 다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 우리나라는 그 신지협동이 만든 녹두문자 또는 갑걸문 이런 게 있었고 보통 한자를 중국 글자라고 얘기했는데 한자는 사실은 최초에 창조하고 집대성한 사람이 창힐 선생님인데 우리 동이족입니다. 그래서 한글도 물론 우리나라 글자지만 한자도 본래 우리 글자입니다. 그래서 한자를 수입했다는 기록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고왕검 장군께서 나라를 세울 때 천부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천지인 삼극으로 나눠서 그렇게 인간 중심, 백성 중심의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뜻글자 말고 쉬운 우리 글자를 만들고자 해가지고 3세 고가륵 단군 때 처음 만들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그 신라의 김안암 스님이라든지 계연수 선생님이라든지 고성리 씨의 행촌 이암 문화시중 고려 말의 국무총리였죠. 그 다음에 이맥 선생 또 행촌 이암의 손자인 이암 선생님 그 다음에 독립운동 할 때 상해 26 임시정부의 처음 국무령인 이상용 선생, 해학 이기
이립 선생 이런 대부분이 고성이십니다. 이 고성리 씨가 국보급으로 사료 가치가 있는 환단고기를 지켜오는데 온 가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민족은 고성리 씨 가문에 이 민족혼을 잊고 지켜오는 데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환단고기 가운데 단군세기는 고려말 공민왕 때 국무총리인 문화시중을 지낸 행촌 이암 선생이 썼고 또 발해의 대조영 고왕 대조영의 동생 대아발이 쓴 단기 고사에도 나온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다만 이 정음 가림토 또는 가림다 또는 가림 땅끌 가리기 표문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했는데 그 사용리는 많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단군조선 19세 고구모소 당군 때 가림토 글방을 세웠다 하는 구절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셨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세종대왕 25년인 1443년 12월 30일 훈민정음 28자를 제정 반포하셔가지고 허용하게 했습니다. 이 글자는 천부경에 나오는 천지인, 하늘, 땅, 사람. 그래서 하늘을 상징하는 점, 땅을 상징하는 사람을 상징하는 이. 그리고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이렇게 해서 모음을 만들고 자음은 목구멍이나 혀, 입술 이런 것이 목소리 나오는 그런 기관과 관계해 가지고 정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종대왕께서 정할 땐 28자였는데 이 아래 하자를 비롯해 가지고 네 가지는 주시경 선생 등이 근세에 와 가지고 빼버려서 우리가 쓰는 한글은 지금은 24자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세종대왕께서는 어떻게 이런 훈민정음을 창제하게 되셨느냐 이런 건데 좀 전에 말한 행촌 이암의 손자인 용원 이원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한성 판연이라 평양부윤도 하고 대제학도 하고 예조판서, 병조판서, 이조판서도 하고 우의정, 좌의정도 하시고 또 정음정과 함께 훈민정음을 창제하는 데 관계된 집현전이 있습니다. 집현전의 최고 관리자를 영전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민족 자주사상이 강하고 민족혼이 강해서 이
행촌 이함이 쓰신 단기고사, 여기에 이제 정음 가림토를 제정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단기고사를 읽고 이것을 그 세종대왕께서 민본 정치를 하시니까 민족 정신을 찾고 그 민족혼을 불러일으키겠다. 그래가지고 일부러 평양 부윤을 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발해가 망한 후에 단군조선에 관한 단군왕검에 관한 사당 이런 게 없었는데 처음으로 평양에 단군 사당을 세우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억불승유 정책이라 조선이라 그러면 기자조선을 생각하는데 단군조선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때에 이분이 강한 자주정신으로 세종대왕에게 단기고사를 바치고 그 정신을 불러일으켜서 평양에 단군사당을 세우고 세종대왕도 함께 가서 사당에 제사를 지냅니다. 그 후에 해마다 단군사당에 제사를 지내죠. 그리고 집현전 영전사로, 집현전에 그때 가장 많이 활동을 한 사람이 김수성, 김수원 형제인데, 김수성 씨가 그 이른바 법주사 복천함에서 주석했던 신리대사입니다. 그래서 세종대왕께서는 그 언어학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시고, 집현전 학사 이 김수성, 김수원 형제 말고도 정인지, 신숙주, 성삼문, 중국의 황창 이런 분도 관계했고, 또 문종, 수양대군, 안평대군, 그 다음에 그 정의공주, 소원왕후 이런 분까지 하고, 또 내불당을 세워서 그런 신미대사께서 여러 가지 글을, 글자는 있는데 활용한 예가 없으니까 조합하고 이걸 구성을 해서 활용을 해야 되니까 소성, 중성, 종성을 짓게 해야 됐던 거지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단군사당도 세우고 이 한글 창제에 이렇게 단군조선 때부터 내려오던 정음 가림토에서 빼서 이런 훈민정음을 창제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신미 대사는 그 산스크리트어, 그 다음에 몽골어, 파스파 문자, 우리나라의 이두, 향찰, 또 역학, 선부경 이런 거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에 어울리는 여러 가지 일을 잘 하셨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세종실록 103권에 그런 것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자방고전, 옛 글자를 세종대왕께서 모방해서 옛 전자를
모방해가지고 만들었다. 이런 얘기하고 또 전조선, 그러니까 단군조선, 전조선에서 글자를 빚어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신미대사가 활용하고 하는 것으로 석보상절, 월인청강지고, 그 다음에 용비어청가 이런 것을 짓는데 수고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선교도청서, 밀진정법 비지상은 우국이세 원흉무의 해각 존자라는 그러한 시효를 내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단군조선의 글자 정음 가림도에서 훈민정음을 가져와서 다만 이제 초성, 중성, 종성을 서로 어울려가 해가지고 실제로 활용화가 하는데 많은 사람들을 활용했기 때문에 세종대왕의 창제나 재청제라고 해도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어딜 보니까 이형모라는 국민 신문을 발행하는 분이 1919년에 그런 쓴 거를 봤습니다. 나와 같이 같은 생각인데 그분은 신문에 세종대왕과 단군세기의 특별한 만남이라는 글을 써가지고 그것을 확실하게 밝혔는데 이분의 공이 크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는 그에 관한 정음 가림토의 흔적이 많지 않지만 일본 신대의 아히리 문자 비슷한 것이 있는데 그게 일본 2세 신궁 천조 대신을 모신 신궁에 있고 인도 구자라트주에 또 비슷한 글자가 있고 또 일본의 오향이라는 학자가 똑같은 내용을 발표했고 2300여 년 전 스리랑카 폐엽경사에 이런 가림토 비슷한 문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미의 볼리비아에도 그런 글자가 있고 또 하여튼 지금 한글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져서 인도네시아인가 거기에 찌아찌아족과 같이 한글을 자기들의 주 언어로 사용하는 부족들이 세계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세종대왕 훈민정음 창제의 실상에 관해서 고조선, 단군조선, 고가륵단군 때 삼랑 을보록이 만든 정음가림토 38조에서
따와가지고 세종대왕이 연구를 하고 그려져서 거기에 초성, 중성, 중성의 그러한 구조와 활용 방법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민본주의에 입각해서 백성들이 쉽게 글을 쓸 수 있게 돼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달하고 세계의 문명을 리드할 수 있던 그런 것에 대해서 세종대왕을 비롯한 훈민정음 창제에 관계했던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보살대중 여러분, 감사합니다.